가치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 운용 보고서를 보면은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막 한두 달 만에 빠지는 매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워런 버핏의 투자 1원칙이 바로 절대로 돈을 잃지 말아라. 투자 2원칙은 뭔지 아세요? 1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이 무슨 가치 투자의 대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주식을 돈 생기는 대로 무조건 사기만 해라, 들고만 있어라, 언제 팔지는 알려주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워런 버핏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는 이건 솔직히 소송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국내에서 뭐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뭐 대표로 나온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무조건 사래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사래. 그러면서 워런 버핏이 얘기 드는데 워런 버핏의 투자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두뇌로 하는 게 아닌 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도 주식하다가 쪽박 차가지고 그 뒤로는 거의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죽었대요. 이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1602년에 암스테르담에 생겼거든요. 그럼 벌써 지금 400년이 넘게 흘렀는데 지난 400년 동안 경제학자, 통계학자, 심리학자 그 어떤 사람도 방향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모델을 만든 사람도 없고 이걸로 학위를 받은 사람도 없는 걸로 봐서 이거는 경제학도 심리학도 통계학도 뭐 철학도 아닌 뭐 하여튼 제3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솔직히 운전석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은 또 월가의 지령대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그 월가는 미국 경제 펀더멘탈의 어떤 온도에 따라서 연준의 눈치를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한마디에 따라서 막 글로벌 유동성의 밀물 썰물이 막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 경제 같은 점하고 다른 점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 전략을 짤 필요가 있는데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뉴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눈치 게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솔직히 막차를 타지 않고 중간에 조금 아쉽다 싶을 때 손 털고 잘 빠져나갈지를 포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과연 시장이 여기서 꺾이느냐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지금 뒤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막막한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답답함은 최소한 우리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저한테 그 기업에 대해서 혹은 시황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웬만한 거는 답변해 드리지만 예를 들면 카카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또 들어가야 돼요? 혹은 테슬라 주식 분할하고 나서 꺾일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 도대체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어떤 치우친 현상에 들어있는 시황이나 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항상 이 시그니처 팀에서 저한테 주는 답이 뭐냐면 형 종목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건방지게 하는 거라고. 형 왜 꼭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주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형. 정말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게 결국 퍼포먼스도 잘 나는구나. 솔직히 막 그 정도 막 고민이 돼서 저한테까지 물어보고 제가 또 시그니처 팀에까지 문의를 할 정도면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의 어쨌든 갈등이 있는 지금 단계라는 거잖아요. 네. 굳이 그런데 베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맨사 김재호 팀장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형, 주식이 그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꼭 그걸 이렇게 고민해요, 형. 딴 것도 많은데. 사실 매일매일 주식시장이 열리니까 살 수 있는 시기도 많잖아요. 쉴 때도 좀 잘 쉬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제스 리버모어도 실제로 시장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뭔가 헷갈리는 시장, 잘 모르겠는 시장에는 제스 리버모어도 과감하게 쉬었어요.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금에 현금 들어있는 걸 못 참으시면 안 돼요.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한 3~4%씩 이틀만 놔도 마지막 세 번째 날은 개인들 신용미수 털리면서 추가 폭락을 하는데 과연 공매도 포지션을 개인들이 핸들링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저도요. 사실은 동학개미라는 네이밍이 붙었을 때 굉장히 좀 불길하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 주식이라는 게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고 동학개미들의 말로가 진짜 걱정이 되기도 해요. 대한민국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 치고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금융 역사상 단 한 번도 대중들한테 수익을 준 역사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워낙에 시중에 이지머니, 그러니까 제로금리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타고 미국에서 온 이제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지금 유동성 장세로 모든 자산 가치를 부풀려 놨습니다. 근데 주식은 가장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네. 과연 이제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선각자나 무슨 현자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다 국내 금융사에 소속돼서 월급 받는 분들, 대형 증권사에서 협찬받는 채널 운영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냥 본인들의 어쨌든 업무를 하고 영업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너무 그걸 종교화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기관, 외국인, 개인 이 3대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하고 개인은 투자 패턴이나 목표 수익
같은 게 전혀 다르죠. 근데 개인은 거의 하루에 미국 증시까지 하면은 뭐 한 20시간을 요즘에 또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나 아니면 직접 투자에 그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에서 그들하고 같은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이렇게 수익 20-30% 따상상 이런 용어나 이 과열 그 국면에 있는 사기만 하면 다 오르는 이런 환경에 노출된 이상 앞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럼 한번 주식이 물리면 아시는 대로 물리면 물타기, 그 다음에 올라가면 불타기로 계속 또 사서 따라 붙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의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올라가는 걸 좀 경계해야 된다. 지금 주식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선동을 하는 전문가들 계신데, 물론 그분들의 논리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분들도 사실 그러면 본인이 개인 투자자를 하는 전업 투자자거나 아니면 금융사에서 협찬이나 소속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거 일종의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러다가 증시가 꺾일 때 개인 투자자는 더더욱 이를 감내하기가 힘들고, 또 처음 주식을 시작한 동학개미 분들, 서학개미 분들은 한 번도 하락장이나 약세장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심리적으로 한번 흔들릴 수가 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 매달 이제 납입하는 국민연금도 주식 투자를 하고, 뭐 거기도 보면 애플, 삼성전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해외 국내 주식들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간접 투자로 이미 내 연금보험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그 직접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간접 투자자, 그들이 네. 직접 주식을 사니까. 근데 나도 또 똑같이 애플, 테슬라를 사고 삼성전자, LG전자 산다. 이거는 제대로 된 위험 분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 회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럼 내 연금 자산도 줄고 개인 자산도 줄어들고, 이런 식의 재테크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예를 안 들면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주식 장기 투자하면 옛날에 투자했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게 뭐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났더라 뭐 이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많이 사람들 하는 거 들었거든요, 저도. 10분의 1, 100분의 1로 그래요? 축소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하. 일단 그리고 이제 뭐 복리의 마법이다. 예. 그다음에 뭐 우량주 투자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전부 저는 요즘에 어떤 그 코로나19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주식 팬데믹 세상에 그냥 증권사들이 혹은 또 금융사들이 혹은 증권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마케팅 수단으로 그런 레토릭을 삼는 거지 실제 전혀 검증된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골드러시 때는 예. 금광에 투자하지 말고 곡괭이 만드는 회사, 청바지 만드는 회사에 투자라고 하잖아요. 예, 막 골드러시라서 금광을 막 팠어요. 예. 근데 금이 안 나와서 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금광을 팔려면 청바지하고 곡괭이는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시장이 그렇게 역대 최대로 풀렸는데 실제로 돈을 번 곳은 증권사, 그리고 주식방송, 예. 그리고 유사투자자문 같은 금융사들이 실제로 돈을 벌었. 거기다가 이제 주식 투자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삼는데, 주식은 누가 뭐래도 위험 자산입니다. 이거는 워런 그렇죠. 버핏이든 뭐 미국의 연준이든 그 어떤 경제 주체나 기관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네. 공격적이고 위험한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유가 증권인데요. 예. 있을 유자의 가격 가짜해서 예. 그냥 가격이 있는 증권 종이에 불과한 거지. 예. 주식 투자가 위험 자산이라는 걸 무시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안전하다라는 그 개념은 네.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 자체의 개념이 위험한 거다. 진짜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위험 자산의 특징은 뭐냐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저도 뭐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좀 저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그 저금리 시대라서 은행 예금 금리가 1%대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배당률이 3%대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걸 보고서 네. 진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것도 현재 금융사에 종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위험자산 주식하고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장하는 그 안전자산 예금하고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는 게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은 3%를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원금이 깨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수익률을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한다. 폭락하면 뭐라고 배웠죠? 추가 매수. 추매를 하라. 분할 매수를 하라. 분할 매수. 그래서 이런 꽃사슴들 때문에 증권사가 계속 청바지 매수하라. 회사가 돈을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진짜. 증권사에서 뭐 CF 안 들어왔어? 이렇게 배웠거든요. 폭락하면 추매하고 예. 더 폭락하면 더 추매하고 계속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라. 그 어떤 뭐 좋은 주식, 테마주, 우량주, 뭐 저평가주, 가치주, 자산주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자 선반영입니다. 그걸 거품입니다. 훅까지 그냥 네, 영어로 뭐 priced in입니다. 예. 픽드 아웃 했습니다. 그럼 그냥 그때부터 명문도 모르고 쭉 빠지는 거예요. 예. 명분도 모르고. 네.
그러고 나서 쭉 흘러내려서 원금 회복하는데 한 20년 걸린단 말이죠. 그게 무슨 가치 투자인 거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묶이는 거죠. 아니 런던 오빠가 이렇게 커질 줄이야. 축하할 건 축하해야죠. 네?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